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김정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손을 맞잡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기억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을 맺어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인쳤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워낙 사업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교를 하는 방식도 파격을 우선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차례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중심의 이런 대북 전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가졌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정권의 점진적 붕괴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동원하는 것들이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파격을 통한 이벤트 외교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면은 아마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와 결이 맞지 않는 이제 대북 정책으로 우리 외교 정책이 약간 혼선을 겪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다수는 외교 하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정책, 그리고 유럽 정책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을 보이지만은 대북 문제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요. 문화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이 매우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가지고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긴장감이나 주목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은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기반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하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경협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경제 상황에서 매우 돌파구 찾기 어려운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어쨌든 전체주의적 국가이고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빨리 이제 극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이 소비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미국은 아마 이제 중국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급격한 대중국 어쨌든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주문 생산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던 대만의 TSMC 이런 회사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약해지는 등 이런 변화가 이제 예측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중국의 소비 시장이 열리는 것과 별개로 한국 IT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 선거는 지난 2016년에도 전문가들이 예측에 다 실패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타겟 유권자층을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집된 표들이, 뭉터기 표들이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성급한 예측을 지금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상 전체 득표자 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만은 결국 선거인단 투표 숫자에서 이겨가지고 당선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대중국 사업이나 아니면 대미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선택들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